자, 우리가 리액트 메모이제이션에 대한 거를 이제 저희가 뭐 알아보려고 간단하게 개념적인 걸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메모이제이션이라고 저희가 지금 메모. 메모이제이션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건 메모이제이션이란 말은 잘 안 들어봤을 얘기일 거예요. 일반 영어 배울 때도 나 메모이제이션이란 말 써본 적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없어요. 네. 그 위에 뭐 다른 이후에도 없었어요. 프로그램마다 만났어요. 이 메모가 뭐죠? 내가 메모 남겨놨어. 엄마가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놓으셨습니다. 윤철아, 아침밥은 꼭 먹고 나가거라. 냉장고에 있다. 이렇게 써놓고 나가잖아요. 그죠? 메모. 그 메모의 기능은 뭐죠? 엄마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얘가 들을 때까지 쫓아다니다가 엄마가 출근해서 일해야 되는데 출근하는 엄마들 많잖아. 냉장고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없잖아. 그지? 한번 메모해 놓고 사실 재활용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한 번만 딱 기록되고. 그러니까 이 메모의 뜻은 그거예요. 리액트의 메모이제이션은요. 리렌더링의 최소화. 리렌더링의 최소화. 무슨 얘기냐면 그 컴포넌트의 생명주기 얘기를 지금 계속 했는데 컴포넌트가 마운팅, 업데이팅, 언마운팅. 그죠? 생겼다가 업데이트 됐다가 소멸하잖아. 그죠? 그런데 생겼다가 업데이트 됐다가 근데 업데이트가 누가 하나가 되면요 전부 같이 리렌더링이 돼요. 그 현상이 있어요. 리렌더링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랑 똑같아. 부분 업데이트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페이지가 깜빡거리는 현상이 없으니까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리렌더링이라는 걸 계속해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가 여러분들이 지금 한 몇 개쯤 만들었을까? 한 페이지 안에 컴포넌트가 한 10개 있다고 합시다. 10개의 컴포넌트가 다다다다다다다 컴포넌트 안에 또 서브 컴포넌트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쫙 있어. 전체 컴포넌트가 한 50개 됐어. 50개 정도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얘를 업데이트 한쪽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뭐지? 유즈 스테이트의 그 상태 관리 변수가 업데이트 되면서 얘가 업데이트가 되는 일이 딱 생겼어. 그럼 얘가 업데이트 트트트트트트트 업데이트를 다 시켜요, 이거요. 네. 기본적인 그 리액트가 그 돔에 있는 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쏘게 돼 있어요, 원래. 가상 돔을 돔에다 맞추는 과정에서 리렌더링, 다시 렌더링을 한다고. 그런데 리렌더링 다시 뿌릴 필요가 없는 애가 다시 렌더링이 되는 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 나온 게 메모이제이션. 예,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의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1번 싸움, 타나카. 한국 사람 손흥민.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사람 점수 올려. 한국이 몇 점 차로 승리를 예측합니다. 얼마 전에 어디지? 필리핀인가? 7대 0인가? 싱가 싱가포르랑 7대 1인가? 7대 0? 웬일이에요. 7점 차이. 예측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있겠지. 그래서 난 저 나라는 관심이 없나 보다 싶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아무나 나가 그래서 나오면 네. 근데 중국은 센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이걸 변경하고 또 이제 국적 변경하고 이게 뭘 하기 위한 건지 모르겠죠? 네, 이게 뭘 하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 근데 이제 어쨌든 국적을 변경할 때마다 위로 올라가게 제가 해놨어요. 네. 민이 형, 잘 가. 다나카도 잘 가. 아, 네. 이거 메모이제이션 테스트 해보려고 만든 예제고요. 메모이제이션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자, 메모이제이션 내용에 대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에 있는? 바로바로 노트에 있어야. 노트.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
리액트 인생 사이클입니까? 라이프 사이클. 네. 리액트가 태어났다가 따다다닥 네. 마운팅, 업데이팅, 언마운팅, 헙. 그죠? 이렇게 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후크를 가지고 요 주기마다 우리가 체크업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생명주기를요. 네, 그래서 훅이 도입된 거는 이 생명주기뿐만 아니라 상태 관리를 하기 위한 거고요. 네, 그래서 최상의 컴포넌트에서 호출하도록 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유즈 스테이트 우리가 요걸로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거 써봤죠? 네, 그리고 유즈 이펙트. 유즈 이펙트라는 게 그 함수형 컴포넌트가 나오기 전에는요. 그 클래스형 컴포넌트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 우리가 지금 클래스형 컴포넌트 지금 아직 안 써서 그렇지. 컴포넌트 did 마운트. did 했다. 마운트 했다. 컴포넌트 마운트 했다. 이거랑 컴포넌트 did 업데이트. 컴포넌트 업데이트 했다. 변경했다 얘기고. 컴포넌트 will unmount. 컴포넌트가 죽을 거야. 소멸할 거야. 그래서 요게 유즈 이펙트를 쓰시면 계속 처음 만들어졌을 때랑 업데이트 될 때마다 다시 이 구간을 읽죠, 얘가? 유즈 이펙트가 그거잖아요. 렌더링 뿌릴 때, 즉 여기가 끝나가지고 렌더링 뿌리는 시점에 얘가 실행이 되잖아요. 유즈 이펙트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야. 마운트 됐다. 이미 끝난 거야. 그 뭐지? 종을 지금 치면 어떡하니? 하이퍼 그립니다. 지금 여기 업데이트. 요 세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리턴 소가로 아니다가 함수 호출 또는 함수 구역을 만들면 그게 소멸할 때잖아요. will unmount, 컴포넌트 will unmount 이 세 가지가 통합된 거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use layout effect는 그거랑 이제 뭐 뿌려지기 직전이고요. 그래서 여기 use context도 우리가 한번 써봤고요.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memoization 요 내용이에요. memoization. 네. 반복되고자 하는, 반복돼서 되는 그거를 기록해 놓고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해주는 방법인데,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코딩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모이제이션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찾으면 이거를 이제 사전 검색 같은 거를 이 단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메모이제이션보다 메모리제이션이라고 바꿔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검색을 해줘요. 왜냐면 보편적인 단어는 메모이제이션보다 메모리제이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기억 암기, 메모리제이션. 근데 아니에요. 메모이제이션이에요. 메모이제이션.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의 뜻을 뭐 개발자 사전에 나오잖아요. 기술 용어인 거네. 기술 용어예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메모이제이션. 메모이제이션은 동적 프로그래밍에서 이전에 계산된 결과를 저장하여 중복 계산을 방지하는 기법. 그러니까 한 번 계산해 놓은 거 또 계산 안 하게 만든다. 뭐 이런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방법론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거를 리액트에서 뭐 비슷한 거 보지? 예, 그런 비슷한 아까 말한 대로 중복 리렌더링이 되지 않게 하는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 않게 하는 기법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수준이 올라가서 계속 이거를 구현하시면 그 다음에는 성능에 대한 그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능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메모이제이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의 기법을 사용하는 리액트의 방법 중에 use를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use. 이거 멈춰놓고 혼자 보고 있었잖아. 처음 전에 막 사전도 왔다 갔다 했는데 나 혼자 보고 있었던 거야? 여기 가서 막 이거 읽은 건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다시 보여드리면 네 메모이제이션이라고 검색하면 메모리제이션을 얘가 찾아준다니까. 혹시 이거 찾았니? 이거는 보편적인 말이 아니거든. 또 이거 찾았니? 메모리제이션? 기억 암기 아니거든요. 메모이제이션이거든요. 하면서 메모이제이션을 굳이 찾으라고 하면 네 오픈 사전 프로의 한국 개발자들을 위한 프로그래머 사전이라고 이런 게 생겼네. 역시 네이버는 또 개척을 하고 있구만. 메모이제이션. 그래서 이게 바로
동적 프로그래밍에서 현 이전에 계산된 결과를 저장하여 중복 계산을 방지하는 기법이라고 일반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혼자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같이 봤습니다, 방금. 자, 그래서 그 얘네들 그 뭐지? 훅. 네, 이게 그 유즈 여기 뭐지? 이것도 메모리제이션도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에서 3 스텝에서 마운팅, 업데이팅, 언마운팅 했을 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업데이팅이죠. 업데이트를 할지 말지. 예, 여기 해당되는 거니까 업데이트 관리해주는 애니까 얘도 훅이에요. 갈고리를 팍 낚아채는 거야. 그래서 연결시켜 놓고 보는 거죠. use memo. 예, use memo. use memo를 사용하면 함수 컴포넌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연산을 최적화할 수 있음. 이전의 값을 기억해 두고 두었다고 조건에 따라 재활용하여 성능을 최적화하는 용도로.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그 안내를 그냥 여기다가 써놔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메모이제이션 단 값을 리턴하는 후크다. 후크 선장. 얘도 후크 선장이. 이리 와 피터팬. 그게 항상 생각나요. 후크 하면. 네. 옛날에 피터팬 잘 보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쓴답니다. const 좀 크게 할게. const 변수의 할당에 뭐를 use memo. 근데 이런 애들은 전부 생긴 모양이 비슷해요. 이 안에 값을 2개 쓴대요. 벌써 느낌이 뭐랑 비슷하죠? use effect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뒤에 이거 쓰면은 관리되는 변수하고 연결할지, 걔가 업데이트 되면 이 안에 있는 걸 실행한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런 거야. use 메모가. 얘 관리 변수하고 연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use state하고 딱 붙어 있네. 이게 쓰는 걸 보면 관리 변수 값이 변경되면 메모이제이션의 함수를 재실행한다. 만약 인자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매번. 그러니까 얘도 쓰는 방법은 비슷한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매번 리턴한다고 얘를 그냥. 네. 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return 함수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use 메모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use 메모, react.memo, react.memo라고 쓰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메모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se callback. 예, 근데 콜백은 따로 또 할 거예요. 콜백을. use callback 이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use ref 뭐 뒤에 조금 더 나간 게 use rf까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거의 많이 왔어요. 뒤쪽으로 많이 온 거예요. 네. 자, 그래서 use memo 가보겠습니다. use memo. 그래서 우리 메모이제이션 HTML에서 연결 전달 가볼까요? use memo를 써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페이지를 그냥 띄워볼까요? RTA로. 아, CSS가 없나? 여기 CSS. 아, 내가 안 만들어서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지? 아, 루트에 아무것도 안 뿌렸군요. 뿌려야죠. 메모이제이션 JSX 이 파일로 다시 이동하셔서 우리 화면에다가 뭔가를 좀 뿌려볼까요? 네,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화면에다 뿌릴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쓰도록 하죠. 즉,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컴포넌트 작성. 펑션, 앱이라고 할게요. 그냥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리턴 구역을 갖는 앱 컴포넌트가 되겠죠. 앱 컴포넌트를 화면에다가 출력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리액트 돔 크리에이트 루트 우리가 이걸로 해가지고 저기 싱글 페이지에서는 이 방법을 쓰셔야 되거든요. 따로 만들어서 렌더링 시키셔야 돼요. 근데 여기 CDN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 안 만들고 한 번에 만들었잖아. 나눠서 해볼게요. 여기서도. 여기 나눠서 쓰는 방법을 지금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컨스트 루트에 리액트 돔 리액트 돔 크리에이트 루트
여기에다가 도큐먼트 아이디가 루트인 애를 만들어 놓고 렌더링을 하는 거죠. 리액트 렌더 이렇게 앱으로 해주는 거죠. 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나오니까 편안함. 이렇게 리액트도 크리에이티브 이게 잘 안 보이나? 요거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렌더링 리턴 만들어줘야 되겠죠? 리턴에서 화면을 일단 찍히는 거 한번 볼게요. 코드 리턴 뭐예요? 리턴 리턴 네 여기에다가 리턴 해야 되겠죠? 내가 뭐 메모이제이션 H1 찍어보라는데? 알았어 찍어볼게. 네 말 좀 들어볼게. 임시 이걸 찍을 건 아닌데 임시로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화면에 찍히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메모이제이션 찍히죠? 메모이제이션이 찍혔어요. 파비폰 없다고 나오는데 이거죠? 네, 화면에 출력된 거 확인. 띵띵띵띵띵. 네, 메모이제이션. 이거 찍었어요. 지금 방금 그냥. 이거 연결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애초에 이렇게 나눠서 화면 렌더링이죠, 이게? 화면 렌더링. 화면 렌더링 한 거고 이거는 대상. 리액터 루트 객체 생성해 주는 거고요. 네. 오케이. 요 기본 장치 해놓고 이제 요 안에다가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요? 뚜뚜뚜뚜뚜뚜뚜. 그럼 얘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여기 div 대신에 컨트롤 D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헤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헤더를 하나 만들고, 헤더 열고 닫고,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으로 헤더라고 쓰고, 여기 스타일 시트를 가로, 중가로 안에 객체로 해가지고 우리가 세팅할 수 있죠? 텍스트 얼라인, TA, 텍스트 얼라인, 네, 텍스트 얼라인 할게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글자가 가운데 오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거 잡아놓고 이제 여기다가 메모이제이션이라고 쓴 거에다가 한국과 일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안에다가 출력을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BR 태그, BR. 그 다음에 몇 점 차로 승리를 예측합니까? 몇 점 차로 승리를 예측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이, 일본이. 예, 여기 앞에 뭐라고 써야 되는데? 한국이. 뭐, 한국이를 써야 될지, 일본이를 써야 될지, 여기다 프로그래밍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되겠죠? 응? 어쩌고 물음표. 한국이. 아니냐? 그러면 일본이. 일본이. 몇 점 차로 승리를 예측합니다. 요거죠? 한국이를 찍을지, 일본이를 찍을지, 어쩌고가 지금 어쩌고 없으면 제가 아무거나 쓴 거예요. 네. 그래서 물음표. 이게 투르면 한국이 뭐 이렇게 나오겠죠? 투르면 어쩌고가 투르면 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점수 입력 폼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인풋 하나 넣으세요. 입력창 인풋 땡 인풋 타입 텍스트. 근데 인풋 타입 텍스트 말고요. 이거는 그냥 글자 넣는 거잖아요.
input type 텍스트 말고 input type number라는 애가 있어요. 숫자 넣는 애가 따로 있어요. 넘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키 이렇게 눌러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애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input type number 여기다가 이제 더 넣으려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value는 여기다가 값을 넣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value는 0. 그 다음 여기에다가 계속 onChange 써가지고 값을 바꿀 건데 스타일만 일단 넣어볼게요. 스타일. 스타일의 중가로 폰트 사이즈 폰트 사이즈는 40 픽셀. 네. 텍스트 얼라인 센터. 요것도 센터. 이렇게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선 하나 밑에다 거주시면 되겠어요. 요게 인풋이거든요. 요게 네, 요게 입력. 즉 점수 입력 창이 되겠습니다. 점수 입력 창. 여기가 점수 입력 창. 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선 하나 긋습니다. HR. 중간에 뭐 디자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테스트할 때 선 하나 그을 때 horizontal이라는 HR 태그가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초창기 한번 썼던 태그인데 썼습니다. 자, 그리고 H1 태그 하나 더 써가지고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물어놓고 H2 태그에서 어느 나라 사람 이렇게 해야 되겠죠? H2 태그 쓸게요. H2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H2에서 스타일 하나씩 얹어가지고 그냥 쓸게요. 폰트 사이즈 FZ 폰트 사이즈는 40 픽셀 해놓고 H2 태그 사이를 짠 해놓고 어느 나라 사람 이거 어느 나라가 한국, 일본 여기 나오게 할 거예요. 여기. 네, 여기가 어느 나라 사람. 네, 그래서 이제 국적 변경 버튼만 있으면 되겠고 이제 이미지가 나오게 할 겁니다. 자, 어느 나라 사람 H2 국적 변경 버튼을 여기다 만들게요. 국적 변경 버튼. 국적 변경 버튼. 버튼? 네, 버튼 태그. 버튼. 버튼 넣어주시고요. 버튼. 이걸 클릭하면은 바꾸는 애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스타일 FZ 폰트 사이즈 30 픽셀 넣어놓을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국적 변경하기 버튼에다가 국적 변경하기 이렇게 하시면 국적 변경하기 버튼이 되는 거죠, 이게? 네, 밑에 다나카하고 손흥민을 양쪽에 배치를 할 거라서 이미지를 양쪽에다가 제가 집어 넣은 애를 톡을 들이면 버튼 밑에다가 넣어주세요. 버튼 밑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커널 P 맞춤 한번 할까? 네, 저 다나카 우리가 아는 또 다나카가 있지? 방송에 많이 나오는 다나카 있잖아. 요 다나카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네. 손흥민. 그래서 여기에 그뭐 앱솔루트, 픽스드로 해가지고 화면에다가 제가 양쪽에 배치하게 해놨어요. 어쨌든요. 하나는 레프트, 네, 다나카는 왼쪽에 가 있고 흥민이 형은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넣어줬습니다. 어디 버튼 바로 밑에다가 넣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기본 장비는 갖추었어요. 화면을 볼게요. 음, 이 메모리제이션 맞나 이거? 다시 열어야 되나?
이거지? 인 건가? 아, 이거 아니잖아. 되는 애였잖아. 아, 어쩌고 때문에 안 나온 거구나. 잠깐만. 어쩌고를 만들어야 돼. 이거 안 한 줄 몰랐어. 어쩌고는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쓰고 갈까? 한국이 몇 점 차로 승리할 거라 예측합니까? 이렇게? 네. 투르 하면은 여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일단은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어느 나라 사람. 한국이 몇 점 차로 승리를 예측합니까?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원래 여기 넘버라는 애는요.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바뀌게 하는 버튼이 옆에 나오거든요. 넘버가요. 네. 숫자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클릭을 해가지고 이동시키는 게 input type number예요. 네, 우리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써보고 있는 거고요. 네, 밑에 양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위에다가 이제 앱 위에다가 후크 변수를 만들어서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크 나와라 후크. 후크는 바로 앱 밑에 이 그 라이프 사이클에 지금 라이프 사이클에다가 우리가 의지를 시킬 거기 때문에 얘 바깥에다 만들 수는 없어요. 후크를요. 후크는 컴포넌트 전용이에요. 그래서 컴포넌트 안에 지금 계속 안에다 만들고 있었거든요. 혹시 바깥에다 만들면 전역 변수 아닌가? 예, 만들 수가 없어요. 바로 뭐라고 그래요, 얘가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후크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점수 관련 후크 변수. 점수가 올라가죠? 계속. 점수 관련 후크 변수를 만듭니다. 상태 변수라고 할게요. 점수 관련 상태 변수 콘스트의 스코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놓고 스코어 스코어 셋 스코어 네, 이건 정해져 있죠, 이름이. 앞에 변수를 썼으면 뒤에는 셋 대문자로 시작하는 그 변수 정해져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저희는 이제 그 뭐야 설치형에서는 리액트를 위에서 임포트 했기 때문에 앞에 안 써도 되지만 여기서는 리액트라는 걸 써주시고 예, use state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그랬죠? 네, 첫 번째 점수는 빵부터 시작하고요. 스코어 빵. 그리고 국적 관련 국적 관련 상태 변수. 컨스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is KOR 코리아냐? 네, set is KOR 네, 앞에랑 똑같은데 시작되는 부분만 대문자로 써주시는 것만 달라요. 그죠? 네, 이름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react use state 여기 자동 완성 나왔으니까 넣고 이 안에 값만 true라는 값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네, 그래서 국적 관련 상태 변수는 이제 코리아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투르면 한국인데 투르가 아니고 폴스면 이게 일본인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국적 표시, 국적 표시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여기다가 코스트 나라라는 애를 만들게요. 나라에다가 어, 객체 네, 객체를 할당할까요? 이렇게 나라 객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위에 컨트리 어디 갔어?
여기 속성명은 내가 지을 수 있죠. 속성 콜론 값이잖아. 객체니까. 속성 콜론 값이잖아요. 그죠? 객체예요, 객체. 딴 거 희한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객체를 변수에 담는 거예요. 또 속성명을 나라니까 컨트리. COUNTRY. 컨트리. 값을 이제 값을 저기 변수하고 예, 매칭을 시키겠습니다. is KOR이 true냐? 그러면 한국이라는 명칭을 써주고 아니냐? 그러면 일본이라고 써줘라. 라는 요 문장으로 국적 표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국적 표시 객체. 국적 표시 객체. 나라. 컨트리라는 거에 코리아가 true면 한국 아니냐? 일본 해서 컨트리를 찍을 때 넣어줘라.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렌더링 상태 관리, 렌더링 상태 관리. 그 use effect를 써보겠습니다. use effect. use effect 설정해 놓겠습니다. 자, react 점 use effect. 네. 지금 기본 폼이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여러분들 나오나요? 쓰려고 했더니 use effect가 그 안에 함수,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관리하는 애들을 배열 형태로 싹 넣어주면 걔랑 연관 지어지는 거죠. 네. 이런 형태라고. use effect.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안 쓰면 한 번만 실행되죠? 여기랑 뭐랑 연결시킬 거냐면요. 나라가 바뀌는 거를 is KOR하고 연결돼 있죠. 우리 is KOR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라라고 쓸게요. 네, 나라, 나라. 그래서 나라가 변경돼. 그죠? 나라, 나라 개체는 is KOR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is KOR이 변경되면 나라가 변경되고 그래서 네, 이걸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나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찍어주는 거. 렌더링 후 실행 구역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나라가 변경됨. 이라고 찍어줄게요. 나라가 변경됨. 네, 그렇게 이제 변경되는 거 여기 장치해놔야지. 지금 처음에 뜰 때 한번 뜨죠. 얘가 처음에 한번 떠요. 나라가 변경돼. 처음에 세팅할 때 한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적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국적을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국적 변경. 국적 변경을 시켜볼게요. 버튼이 있는 대로 내려갈까요? 네. 실제로 버튼인 대로 내려가야죠. 버튼. 국적 변경 버튼. 찾으셨습니까? 국적 변경하기. 국적 변경 버튼을 엔터를 한번 치고요. 요 안에다가 온클릭을 한번 먹여보고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네, 여기에 쓰는 이 태그 모양으로 생긴 애들은 전부 태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변환시켜주는 JSX 문법, 즉 자바스크립트 변환 객체죠. 자, 여기에다가 일을 시켜야 되니까 함수를 위에다 따로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다 직접 만들게요. 네, 이렇게 코드 구역을 만들면 되죠.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코드 구역 안에 여기 코드를 실행한다. 알고 계시죠? 네, 여기 안에 원클릭했을 때. 자, 그러면 변경하는 걸 하는 거죠. 한국 사람 여부 반대로 놓기.
한국 사람 여부 변수. is KOR.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변수 반대로 넣기. 반대로 넣어볼게요. set is KOR. 거기에다가 is KOR이 true잖아요. 앞에다 낫만 붙이면 false가 되고 false가 들어가 있으면 반대로 낫만 붙이면 true가 되죠. 항상 반대 뒤집기 하고 싶으면 앞에 느낌표 얘만 붙여주시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 값으로 세팅하는 거죠. 네. 이렇게 세팅, 흔히 반대 뒤집기는 이렇게 해요. 네. 일단 볼까요? 이렇게? 네. 한국 사람 여부 변수 반대로 넣기. 이것만 넣어주시고 가서 확인을 봅니다. 확인. 슈. 국적 변경하기. 나라가 변경돼. 나라가 변경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요걸 변경하면은 이 다나카하고 손흥민이가 해당되는 애가 올라오게 해볼게요. 위로. 아까 내가 올라오게 했었죠. 이렇게. 국적 변경하면 일본 사람 올라와. 한국 사람 올라와. 일본 사람 올라와. 한국 사람 올라와. 이렇게 올라오게 할게요. 네, 변경되는 걸 좀 비주얼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변경되는 거 지금 일단 나오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게 옆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라가 변경됨, 나라가 변경됨. 요게 나와야 돼요. 오케이. 열어놓고 여기 이미지가 두 개 있죠. 다나카가 이미지상 순번으로 0번이고요. 얘가 1번이에요. 이거를 수집하게 되면 0번, 1번 이렇게 수집이 되겠죠? 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움직이게 하는 코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어디에다가 넣냐면 상단에 use effect 상단 부분에 가셔가지고요. 여기다가 나라가 변경. 여기 use effect로 갔습니다. 네. 축구 선수 이미지 중 해당 나라 이미지가 위로 올라오.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jQuery 쓸 수 있거든요. jQuery에서 이미지를 수집하시면 이미지가 뭐 10개면 10개가 수집이 되고 네, 뭐 2개니까 2개 수집이 됐겠죠. 그래서 jQuery를 쉽게 쓰는 이유가 달러 이렇게 하면 벌써 수집 끝났다는 얘기죠. 네, 이래놓고 몇 번째?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EQ 하면 시퀀스 번호라고 해요. 몇 번째 할 때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해요. 만약에 손흥민은 1번이에요. 손흥민을 위로 올라오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애니메이션 시키는 거죠. 애니메이트, 애니메이트 이렇게 애니메이트 중괄호 속성 그리고 시간은 뒤에다가 300 시간 여기에다가 속성명 속성은 지금 버텀이라고 둘 다 위치 값이 픽스드의 버텀 값이 선택되어 있거든요. 버텀 값을 이걸 잘 보시면 기존 값에 합쳐서 50픽셀씩 올려라. 그러고 싶으면 플러스 이퀄 이렇게 안에다 쓰고 50픽셀 하면은 다른 연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기존 값에 50픽셀씩 합해 줍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순간. 네. 그래서 기존 값에 50픽셀을 합쳐서 위로 이동합니다. 버텀 값 기존 값에 50픽셀씩 중첩해서 더함. 이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이퀄. 네,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그냥 됩니다. 이거는 리액트에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저렇게 쓰면. 그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존 값에 뭘 더하고 싶다 그러면요. 이렇게만 쓰시면 그냥 끝입니다. 끝. 애니메이트, CSS, 시간, 이징, 함수. 네, 시간만 썼어요. 0.3초. 이거 보세요. 그러면 나옵니까? 지금 손흥민님만 건드렸어요, 제가. 두 번째. 손흥민. 예. 흥민이 형. 까지마! 까지마! 흥민이 형이 계속 올라가죠? 다나카 바꾸고 싶으면 0번. 다나카? 다나카? 넌 빨리 사라져줘. 다나카. 근데 다나카 팬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어머.
일본 단어 좀더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네. 네, 다나카도 훌륭한 선수입니다. 다나카. 자, 그래서 요거를 EQ를 왔다 갔다 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엔터 한번 치고요. 네, 점 있는 데서 엔터 칠 수 있죠? 네, 이거를 0을 넣을지 2를 넣을지 그거를 얘가 결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is KOR이 is KOR이 true냐? 그러면 흥민이가 1번이었죠. 1 넣고 아니냐? 그럼 0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is KOR이 1이면 is KOR이 true이면 손흥민 즉 1번입니다. 1번.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자체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흥민 서로 한 번씩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죠?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한 번씩 올라가요.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찍어줘야지 그 사람이 올라간 걸 우리가 보지. 그죠? 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찍어줘요. 그러면 찍어주는 데가 어디 있죠?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여기다 써주면 되지. 여기 뭐 해야 돼? 한국이, 일본이. 여기에 뭐 써야 돼요? 여기도. is KOR. 그게 true면 한국이 나오면 되죠? 네, 여기 밑에. 그러니까 여기가 프로그래밍 하는 장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봐도. 그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을 뭘 시킬 것인지 네, 간단하게 코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걸 못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JSX 리액트적인 방식이다. 한국이 일본이. 그죠? 그리고 밑에 어느 나라 사람인지 찍어주는 것도 바꿔줘야죠. 여기도 바꿔주세요.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이 부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요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얘도 똑같죠? 근데 여기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뭘 찍어줘야 돼요? 여기다가요. 어? 여기 어느 나라 사람 있잖아요. 여기 중괄호. 우리가 나라 만들어 놨잖아. 나라. 예. 나라. 한국인지 일본인지 여기서 네, 컨트리에다 놓고 있죠? 나라 컨트리. 그죠? 나라 컨트리네. 나라 점 컨트리 하면 되겠네. 객체잖아. 나라 점 컨트리. 나라 점 컨트리에다 넣으세요. 나라 점 컨트리. 여기다 쓸게요. 나라 점 컨트리 나오네. 네. 나라 점 컨트리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그게 잘 매칭돼서 나오는지 일단 보세요. 네, 처음에 한국 사람. 한국이 몇 점 차로 승리를 예측합니까? 한국 사람. 그죠? 국적 변경은. 일본 사람? 네, 일본이 몇 점 차로 승리를 예측합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거기 해당되는 그 나라 사람이 올라가면 돼요. 일본 사람은 다나카 올라가고 한국 사람은 흥민이 형이 올라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거는 나라가 변경되는데 그 값이 무엇이냐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됐죠? 네, 그리고 요 숫자 변경하는 건 그냥 그 질문을 이런 걸 했으니까 몇 점 차로 변경할 것인지 요것만 그냥 움직이게만 해줄게요. 이거는요. 이거는 중요한 애는 아니에요. 몇 점 차로 이길 것인지는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나오게 하려고 한 거예요. 질문을 했으니까 뭔가 표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 클릭 하는데 여기 가셔가지고요. 점수 입력 창에 가셔가지고요. 간단하게 좀 쓰겠습니다. 여기 스코어라는 애를 넣겠습니다. 여기 위에 내가 스코어라는 애 만들었죠? 스코어 만들었죠? 스코어, 셋 스코어, 그죠? 띠리리띠띠 여기다가 스코어를 넣겠습니다. 밸류를 0으로 넣지 말고요.
스코어를 넣겠습니다. 스코어. 네, 스코어를 놔야. 지금 이 예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축구가 좋아서 그냥 무조건, 나 축구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 축구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야. 흥민이 형은 내가 좋게 생각하고 있어. 흥민이 형 훌륭해요. 네. 훌륭해요. 형, 닮고 싶어요. 아니야, 힘들어. 그런 얘기도 하지 마. 팬들을 모욕하는 짓이. 좋아하지도 않다면서. 자, 그리고 스코어. 그리고 클릭하면. 근데 이제 변경되면 이 인풋이 클릭되면서 숫자가 바뀌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onChange 이벤트를 여기다 줘요. onChange 이벤트. 그리고 여기에 일을 시켜요. 뭐 함수를 바깥에다 만들어도 되겠지만 여기다가 만드시고요. 이 이벤트 이 해당되는 인풋 시 2, 그래서 2점 타겟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풋 타입 밑에는 뭘 더 넣을 수 없죠? 인풋 타입 밑에다가 뭘 더 넣을 수 있어요? 인풋은 홀로 태그인데? 그러니까 커런트 타겟 쓰지 말고 이럴 땐 그냥 타겟 쓰셔도 된다고요. 얘 밑에 버블링 돼서 올라오는 애가 없잖아. 절대 없잖아. 이럴 땐 타겟 그냥 쓰셔도 된다고요. 커런트 타겟은 밑에 자식들이 잡힐까 봐 그런 거잖아요. 이벤트 잡히는 애가. 자, 그래서 set score를 업데이트 해줘라. 위에다가 우리가 set score 만들어 놨잖아. set score가 짝이잖아요. 네, 상태 변수 업데이트 해주는 거. 네, 그래서 그 value 값을 2점 target. 타겟 나오죠? 타겟 점 value. 2점 타겟 점 value. 됐죠? 넘버 맞지? 넘버. 네, 됐죠?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있는 밸류를 업데이트하라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스코어 들어가게 하고요. 그럼 처음에 0 나왔나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0, 1, 2, 3, 4, 5, 6, 7, 8, 41. 이 점수 올리면 얘가 올라가는 이유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올라가야 될까? 사실 이게 점수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는 거는 비주얼적으로 보기는 좋은데요.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져보세요. 얘가 언제 올라가게 해놨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그걸 이제 나 혼자 설명해봐야 이제 소용없어. 이게 봐봐. 일본 사람. 근데 이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했을 때 이 값을 초기화를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값 초기화 한번 할게요. 이건 스코어 바꿔주는 거고 기존 값 있는 거를 다시 넣어둬서 계속 업데이트 되게 해준 거고요. 어디 갔어? 0 만들어주는 건 여기 있지? 나라 변경할 때. 온클릭, 버튼 클릭할 때 국적 바꾸는 데서 초기화해주면 돼요. 여기. 국적 변경 버튼. 그래서 한국 사람 is KOR을 반대로 뒤집어 주는데 이때마다 국적 변경 시 예상 점수차 초기화하기. 초기화해주면 돼요. set 스코어를 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0. set 스코어 0. 네. 그리고 여러분 이거 0만 이거야. 지금 일단 그냥 볼게. 한국, 일본 됐죠? 한국, 일본. 이거 올라가게 하려고 내가 이거 만든 예제 아니에요.
점수차로 이길 것이다 해가지고 얘가 올라가면 좋겠는데 지금 올라가는 증상이 정상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상인지 한번 볼게요.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봐봐. 뭐예요? 리액트 유즈 이펙트에서 나라가 변경됨이 찍히면서 이미지를 해당되는 애가 올라가게 만들어 놨거든요. 나라가 변경됨. 그래서 내가 위에서 나라 객체는 is KOR에 의존하고 있음. 그럼 is KOR이 바뀌면 올라가는 건데 왜 스코어가 바뀌고 있는데 얘가 올라가냐고. 왜?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면 제가 그 다음 걸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쌤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거 점수가 올라가는데 당연히 승리를 예측하고 있는데 올라가야죠. 이런 거 말고 그 감정적인 걸 물어본 게 아니야. 감정적인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서 나가게 되는데 나라가 변경됐어요 지금요? 한국 사람인데 나라가 변경됐어요? 점수를 클릭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점수를 클릭하고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 점수를 해도 올라가요. 봐봐 일본 사람. 이게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나라가 변경되지 않았는데 왜 이게 올라가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지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제가 뒤에 얘기를 하는 게 띵띵띵 다 튀겨나가요. 당연히 바뀌어야죠. 이게 올라가야죠. 점수 차가 4점이면 올라가야죠. 그런 거 말고 나라가 변경되어 바뀐다고 해놨잖아, 내가. 근데 왜 점수가 바뀌는데 왜 얘가 올라가냐고요. 이 얘기예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얘기는 그거야. 알았지? 네. 가지고 노시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가 왜 점수가 바뀌는데 올라가지? 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 네. 광고 후에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국적 변경이라는 거에다가 이 해당되는 국적에 해당되는 선수가 위로 올라가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국적 변경할 때는 네, 일본 사람 다나카 올라가, 한국 사람 흥민형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됐단 말이지.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 그런데 몇 점 차이로 승리를 예측합니까라는 이제 이런 파트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 이 사람이 점수를 조작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나라가 변경됐다고 뜨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항상 실행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의존성이 있거나 없거나 막 여기 의존성 넣었잖아요. 의존성을 주입을 했는데 나라가 변경될 때만 돼야 되는데 이걸 안 넣은 거랑 지금 차이가 안 나니까 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개념이 헷갈릴 정도예요. 지금 계속 실행되잖아요. 이걸 넣던지 빼든지 구분이 안 되네요라고 질문하신 거는 근데 지금 질문할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나라에 의존돼 있다고 했는데 무조건 실행되는 형태가 돼버렸잖아요. 지금요. 네, 바로 문제를 인식을 하는 요걸 인식을 하시고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걸 인식해야 리액트의 그 최적화 실행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 파트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었는데 리액트 최적화 얼마나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리렌더링을 조절해 주는 게 첫 번째 파트예요. 그게. 그거 말고도 최적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리렌더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최적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냥 컴포넌트 만들기에 바쁜 컴포넌트 하나 그냥 만드는 게 자체가 지금 버겁다 그러면은 리렌더링 같은 건 신경 쓸 겨지가 없죠. 그런 게 없지만 이제 현업으로 가시면 이 얘기가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메모이데이션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리렌더링 이 생각이 딱 먼저 탁 스쳐야 돼요. 리렌더링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상은 그거예요. 지금 현상을 제가 여기다가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증상
현재 증상 쐈어요. 현재 증상을 여기다가 쓰세요. 이렇게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현재 증상. 현재 증상 눈에 띄게 하려고 제가 중괄호 하나 했습니다. 현재 증상. 나라는 이즈 KOR에 연결되었으나 스코어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왜 나라의 변경을 관리하는 유주 이펙트에 걸리는 걸? 예, 문제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유즈 메모를 언제 쓰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요. 이제 우리가 뭐 지금 계산하다가 계산 결과를 뭐 저장하는 케이스도 아니고 지금 그 케이스도 아니에요. 요 케이스가 뭐냐 이거지. 자, 그럼 우리 일단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우리? 이게 뭐죠? 컴포넌트죠? 컴포넌트 상단에 콘솔 한번 찍어 놓을게요. app 컴포넌트 뭐 이게 이제 렌더링이라고 일단 할게요. 요게 다시 읽혀졌다는 얘기예요. app 컴포넌트 렌더링이라고 찍어주고요. app 컴포넌트 렌더링.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찍을 때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app 컴포넌트 렌더링 처음에 찍히죠? app 컴포넌트 렌더링. 처음에 탄생할 때 렌더링은 당연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렌더링이라는 단어는요, 얘가 마운팅, 마운팅 되는 모든 과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렌더링이라는 말을 쓴 거는요. 화면에 뿌려지기까지. 자, app 컴포넌트 렌더링. 자, 그러면 국적 변경해보면, app 컴포넌트 렌더링. 왜? 뭔가 이 안에 세팅된 애가 업데이트가 되니까 후크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훅이 변경됐어. 다시 렌더링 해야 돼. 그래서 리렌더링이 계속 되는 겁니다. 리렌더링. 컴포넌트는 업데이트 시 리렌더링 된다라는 걸 잘 알아두세요. 컴포넌트의 훅 변수, 상태 변수가 변경되면 그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는 업데이트가 돼서 리렌더링 됩니다. 다시 읽어드린다고. 다시 읽어드린다. 전체적으로. 내가 첫 줄에다 썼잖아, 이거. 첫 줄에다가. 첫 줄에 쓴 게 찍혔다는 거는 거기를 읽고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네, 전부 다 읽은 거예요. 다만 그 상태 값은 설정된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요. 예. 걔가 변경되고 변경되지 않은 애는 그대로 유지되잖아. 이거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점수.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증상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저희가 지금 메모이제이션에서 말씀드렸던 라이프 사이클 밑에 메모이제이션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유즈 메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즈 메모. 근데 이제 현재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말씀드리면요. 이 객체에다가 변수에다가 객체를 할당을 했죠. 이렇게. 이 객체라는 거는요. 함수나 객체는요. 주소값으로 할당이 돼요. 요걸 모르면은 이해가 안 돼. 여기다가 숫자, 어떤 값을 여기다 놓으면은 주소값으로 할당이 되는 게 아닌데, 여기에 객체, 함수, 이렇게 이런 애들이 할당이 되는 거는요, 주소값으로 할당이 돼요. 이해할 수 있겠네. 배열, 객체, 변수에다가 할당 후, 그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하면, 그래서 값을 바꿨더니 원본도 같이 바뀌더라. 기억나세요?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걸 모르면은 배열 객체를 이렇게 3분의 1번 알고 있는 거고 밑에 3분의 2를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얘가 지금 할당되는 거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가 어디서 있냐면요. JSS 가서 잠깐 다시 봅니다. JS 학습의 4번 항목이죠. 배열 객체, 객체 연습, 배열 메소드, 객체 정렬 검색, 배열 복사. 4-5 배열 복사. 배열 복사 항목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그냥 그런 걸 한번 얘기했었구나가 아니라 본인이 그냥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그냥 상식이에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이건 얘기 안 해줘. 그냥 당연히 알고 있겠거니 생각해요. 자, 일반 값의 변수 할당은 어떻다고? 그냥 값이 할당돼요. 그런데 주소 할당되는 애가 있어요. 배열, 객체, 물론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배열, 객체. 이런 것들이 주소 할당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수 값을 할당 후에 다른 변수에 할당하면 값이 다시 넘어가는데 배열이나 객체는 다른 변수에 할당을 하면 주소가 할당이 되기 때문에 같은 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원본이 있어. 주소 할당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이 의자에 딱 앉으면은 값이 할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의자에 앉았어. 그러면 아무개가 탐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주소값만 할당해서 여기다가 쪽지를 붙여놨어. 나는 저쪽 교실에 가 앉아 있어요. 내 책상이 따로 있어. 그러면 여기에 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어? 선생님 자리가 저쪽 400, 505호 앞 그 자리에 앉아 있구나. 7번 자리에 앉아 있구나. 505, 7번 자리로 가서 나랑 얘기하겠죠. 그러면 변수에다 이거를 주소 할당을 한다 그러면 내가 또 여기도 앉을 수 있어. 다른 변수에다 넣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주소값이 딱 라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업데이트 하려고 그러면 505 7번 좌석으로 또 가가지고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한 군데만 되게 돼 있다고요. 한 군데만. 원본에만. 나머지 애들은 전부 그 원본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이나 객체 이런 애들은요. 그룹핑 되어 있는 정보잖아요. 그룹핑 정보는 개별적으로 이 값을 카피해가지고 쓰지 못하도록 기본적으로 주소 할당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설계자들이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데이터들은 조직화되어 있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단일 데이터가 아니고. 그죠?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구조화된 데이터. 배열도 구조화. 0, 1, 2, 3, 4라는 거에 특정 이름에 할당되어 있는 0, 1, 2, 3, 4라는 이름에 값이 들어가죠. 객체는 특정 이름에 값이 할당되게끔 해서 그룹화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구조화됐다고 얘기해요. 구조화. 네, 그 구조물 안에 들어가서. 이 건물에도 구조화되어 있는데 안에도 이 구조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 505, 504, 503호. 전부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구분시켜 놓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는 반드시 주소 할당을 하게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 값이 바뀌면 다른 값이 바뀌죠. 이거 코드 러너로 한번 우리가 돌려봤었어요, 이거. 이거. 열어놓은 거야? 띠리리리리. 이거 우리가 돌려봤었습니다. 네. 코드 러너가 뭔데? 여기 이제 찍혔다. 일반 값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죠? 따로 TT를 업데이트했으면 따로 나오는데, 이렇게 원본이 이거고, 변경전 값. 그래서 변경전 값은 이건데, 변경 후는 첫 번째 거 업데이트 했더니 할당한 애가 전부 다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요. 업데이트가 다 됐다고요. 이게 바로 주소가 할당돼서 그렇다. 원본은 하나다. 그래서 깊은 복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때 이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깊은 복사를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별도의 주제니까 닫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소가 할당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소가 할당되기 때문에 자, 얘가 스코어가 바뀔 때 이게 리렌더링 되는 거 확인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자, 국적 변경될 때 컴포넌트 리렌더링 되죠? 왜냐하면 후크 변수가 바뀌니까. 상태 관리해주는 애가 바뀌니까 얘가 바뀌었어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리렌더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점수 올려볼까요? 점수? 점수 올릴 때마다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죠? 자,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될 때 여기를 지나가지 않겠어요? 여기 지나가겠죠? 그러면 얘가 재할당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를 할당해요? 주소를 할당한다고요? 근데 주소가 매번 만들어질 때 생성되는 주소가 매번 달라요. 주소를 만들 때 010, 100, 1000, 0100, 1000, 1000, 이런 2바이트로 되어 있는 그런 조합된 주소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할당을 하거든요.
근데 매번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좀 전에 10100이었는데 01000 이런 식으로 다른 주소가 생성돼서 할당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스코어가 바뀔 때 리렌더링 하는 과정에서 얘 할당되는 주소가 바뀌어. 그러니까 얘가 나라가 바뀌었네. 나라가 바뀌었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주소가 바뀌니까. 그 증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주소가 안 바뀌게 딱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use 메모를 사용해서 얘를 한번 담아놓고 안 바뀌게 해주는 거예요. use 메모를 사용해서. 어떤 계산 결과를 담아놓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지만 use 메모로 얘를 딱 붙잡아주면 안 바뀌어요. 자,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상은 바로 이거예요. 흔하면서도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타이틀로 제가 쓴 글을 여기다가 넣어봅니다. 코드 리턴 구역 밑에다가 위에다가 넣어볼게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흔하면서도 재미있는 현상, 유즈 이펙트 의존성 배열에 나라를 넣었는데 스코어와 스테이트를 변경해도 유즈 이펙트가 실행된다. 그 이유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는 원시 타입과 다르게 값이 저장될 때 주소값 저장, 주소값. 이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네, 주소값 저장이 되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에서 스코어의 스테이트가 바뀌면 앱의 컴포넌트가 재호출돼서 지금 찍히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재호출되면서 나라의 주소값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변경되었다고 인식이 돼요. 이겁니다. 네. 이거는 뭐 약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밑바탕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즈 메모를 통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다. 방지의 원리는 의존성을 씹어서 실제로 변경되는 데이터를 특정하여 정확한 반영을 위해 기존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원리가 뭐냐면 처음에 할당된 거 있죠. 처음에 생성될 때 얘가 처음에 실행할 때 그 값을 유즈 메모가 기록을 해요. 여기 나라에 할당된 그 객체 주소 값을 기억을 해요. 딱. 그래놓고 다음에 리렌더링 될 때 그 저장됐던 주소를 다시 한번 못 움직이게 재할당을 똑같이 재할당.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자, 그겁니다. 그렇죠? 방지 원리. 의존성을 심어 실제 데이터가 변경되는 것을 특정하여 정확한 반영을 위해 기존 데이터를 재사용. 그래서 use 메모입니다. 메모. 자, 사용법은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제 요거를 바꿔볼게요. 요거를 바꿔야지. 위에 요 객체. 요걸 바꿔야죠. 목적 객체. 네, 지금 설명드린 건 그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셔야 되겠죠? 얘를 카피하세요. 그리고 이 위에 거는 주석 처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처음 할당된 객체의 주소값을 메모하여 네, 재사용하면 다른 상태 변수가 변경될 때 같은 주소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주소값을 유지하여 나라가 변경되지 않는, 그죠? 나라 변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용법. 사용법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용법. 사용법 이거예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할 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변수에
할당을 하고요. 이퀄로 할당하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이제 여기 리액트를 여기서는 쓸 수밖에 없으니까 리액트를 쓰고요. 리액트 점 use 메모라는 애가 있어요. use 메모. 요 안에 함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 함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턴 값을 안에다 갖는 거죠. 리턴, 리턴 객체. 요 안에 리턴 객체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객체 값이 변수에 할당될 때 동일한 주소의 객체가 항상 같은 값으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다 할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 쓸게요. react use 메모 나오죠? 나온 거를 엔터 치세요. 자, 그래 놓고 소가로 지금 밑에 있는 걸 이제 안에다 집어넣을게요. 여기 이 위에 그룹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이렇게 함수를 구역을 만드세요. 함수 구역. 함수 구역. 그리고 뒤에다가 의존성 심어줘요. 의존성. 지금 내가 의존성은 요 뒤에 여기 콤마 대가로 의존성. 내가 아까 이 문법이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용법은 엔터 쳐서 한번 내려놓고 이렇게 쓸게요. 네. 의존성. 그래서 얘는 의존성을 isKr에다가 심어줘야 되는 거죠. isKr이 바뀔 때만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isKr. 그죠? 그리고 요 안에 여기에다가 리턴 코드를 만들어줘요. 리턴 값을 나라에다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요 컨트리 요게 요 안에 들어가면 되죠. 객체 값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분할 p 줄맞춤 한번 하면 리턴 객체를 나라에다가 리턴해 주는데 use 메모로 주소 값을 저장하여서 똑같은 값이 항상 들어가게끔 해서 얘 주소가 다시 리렌더링 될 때 바뀌는 걸 방지해 줍니다. 알겠지? 그리고 의존성 심어줘야죠. isKOR을 여기다 썼죠. isKOR이 바뀔 때만 얘가 변경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같은 값을 유지해 주다가 변경되면 변경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놓고 이제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의존성은 isKOR입니다. 그 뒤에다가 써줘야 돼. isKOR의 의존성을 심어준다. 네, 이 안에 지금 쓰고 있잖아. 네, 그냥 괜히 심어준 게 아니라 여기서 쓰고 있는 애가 상태 변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준 거예요. 네. 위에서 쓴 거랑 다르죠, 확실히. 이렇게 쓴 거랑 다르다고요. 네, 이걸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걸 잘 보세요. 함수, 의존성. 아주 스탠다드한 사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이제 가서 그런 증상이 이제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돼요. 봐봐. 자, 볼게요. 국적 변경. 나라가 변경됨. 나라가 변경됨. 나라가 변경됨. 네. 앱 컴포넌트 리렌더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렌더링이 또 되니까 리렌더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점수 바꿔볼까요? 오호! 오호! 앱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다시 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이 스코어도 뭐라고? 이 스코어도 상태 변수잖아요. 네, 스코어가 상태 변수니까 제가 바뀌니까 이 컴포넌트 자체가 렌더링 되는 거는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 렌더링이 다시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렌더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흥민이하고 다나카가 1번 사람이니까 얘가 올라가야 되거든? 안 올라가잖아. 점수 바꿀 때 안 올라가야 돼요. 알겠죠? 네. 알겠어요? 네. 이겁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야. 이거야. 이거 국적이 바뀔 때만 올라가고 네. 예측 점수에서는 바뀌면 안 돼. 그런데 앱 컴포넌트 자체가 렌더링이 다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네.
그게 렌더링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절 말씀드린 거고요. 요 2절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자기 컴포넌트에서 다시 리렌더링이 안 됐으면 좋겠는 서브 컴포넌트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브 컴포넌트 뭔가 불러왔어. 근데 걔도 계속 렌더링이 다시 돼. 왜냐하면 부모 컴포넌트가 서브 컴포넌트를 불러오고 있는데 부모 컴포넌트의 뭐 의존성 변수가 업데이트돼서 얘를 다시 읽잖아요. 다시 읽을 때 서브 컴포넌트도 또 호출하잖아요. 또 호출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서브 컴포넌트가 계속 또 렌더링이 또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위 메뉴, 상위 메뉴 중에 변경 안 되는 애들을 렌더링이 다시 되고 있어요. 그거를 안 되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유즈 메모 바로 밑에 있는 React 메모. 이 메모라는 애가 있어요. 그냥 메모예요. 얘는요. 아까 유즈 메모는 무슨 느낌이에요? 메모를 사용한다. 특정 목적에 맞게 딱 함수가 안에 있고 의존성까지 심어가지고 딱 그게 의존성이 바뀌지 않는 한은 얘는 같은 값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유즈 메모를 사용한 거죠. 유즈 메모예요. 그래 이름이 유즈 메모예요. 근데 얘는 단순히 메모예요. 메모. 얘는 그냥 전체 컴포넌트가 변경이 되지 않는 한은 그냥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함수 컴포넌트 일반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사용할 수. 그래서 여기 메모라는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네 전달 값이 변경되어야만 렌더링이 변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서브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서브 컴포넌트로 쓸만한 애를 내가 누굴 선택할 거냐면요. 우리 여기 제목 하나 뿌리고 있는 애 있잖아요. 네, 여기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컴포넌트로 만들게요. 자, 밑에다가 제목을 뿌리는 서브 컴포넌트. 제목을 네, 그래서 방향 쇼티트라고 하겠습니다. 쇼티트, 쇼티트 이렇게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쇼티트 리턴 코드로 그냥 H1을 하나 쓰고요. 네, H1 하나 쓰고요. 얘를 리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바로 리턴할 때는 그냥 붙여서 바로 나올 때는 소가로 없이도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위에 있는 거 이거 제목 빼세요. 어디 갔어? 리턴 거요. 이 제목.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뺄게요. 컨트롤 X 빼세요. 네. 제목 사라지게 하세요. 제목을 여기다 넣으세요. H1 요거를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여기다가 이것도 컴포넌트잖아.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돼. 이거 이해하는 게 참 요게 개념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티트 컴포넌트입니다. 얘도 컴포넌트야. 아무리 간단해도 리턴하는 코드가 있다 그러면 컴포넌트예요. 무조건. 그리고 이 컴포넌트에 들어오면 제가 콘솔에다가 컴포넌트 렌더링이라는 거 지금 렌더링 될 때 한번 뿌려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요거 뿌려줄게요. show tit 이거 위에다 뭐라고 했지? 컴포넌트 렌더링이라고 했죠? 네. show tit 컴포넌트 렌더링. show tit 컴포넌트 렌더링. 이렇게 뿌려주시고 네, 아주 간단하죠?
show의 S자? 대문자. 네. 그 컴포넌트는요, 그 문법상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든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문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무조건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첫 글자. 네, 첫 글자 대문자. shorted. 네, 그래놓고 첫 글자 대문자인 함수가 뭐지? 함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함수. new해서 만드는 함수. 함수. 네. 네, 생성자 함수. 네. 붕어빵 만드는 기계. 네, 생성자 함수. 네, 그것도 구분해 주셔야죠. 네, shorted. 그래서 shorted을 안 불러주면은 안 나오겠지. 안 나오잖아, 위에. 자, 불러주겠습니다. 불러. 그러면 여기 안에다 H1 안에 H1 넣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얘가 또 뭐라 그래요? H1 밑에 H1이 있다고 뭐라 그래요? 리액트가 뭐라 그런다고요? 여기다가 제목 넣어요. 제목. 어, 서브, 서브, 제목, 서브, 컴포넌트. 여기다가 넣어줘요. 딱! shouted, shouted. 혼자 닫기. 네, 지금 현재 보내주는 값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목이 나오고. 얘는 이제 문법이 바깥쪽으로 나가가지고 H1이 좀 크게 나올 거예요. 네, 줄맞춤 다시 했어요. 네, shouted이라는 애를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죠? 바깥에 있어야 되나? 아까 다른 거 글자가 다 40이었지? 얘만 글자를 좀 크게 할게요. 45? 예, 제목 같은 느낌이 있어야지. 여기 스타일 여기다 그냥 넣어줄게요. 스타일. 중괄호 하나 더 하고, 객체형으로 FZ. 폰트 사이즈 45픽셀. 네. 됐죠? 네, 그냥 늘렸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엔터 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꺽쇠로 바로 붙여서 리턴 썼는데, 리턴 뒤에 엔터 치면은 문제가 생기죠? 리턴 뒤에 엔터를 치면 문제가 생겨요? 엔터를 굳이 치고 싶다 그러면 소괄호 하시고 그 안에서 엔터를 치시면 돼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죠?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하는 45로 했고요. 네, 이겁니다. 됐어요. 여기서는 엔터 쳐도 되지. 뒤에는 엔터 쳐도 돼요. 네, 시작하는 데가 중요해요. 리턴하고. 네, 같은 줄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앱 컴포넌트 렌더링, 그리고 조금 있다가 shorted 컴포넌트 렌더링 했죠? 네, 그래서 나라가 변경돼요. 처음에 이제 세팅되면서 그 값이 할당될 때 처음 변경이 한번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내가 나라를 국적 변경해 볼게요. 앱 컴포넌트 렌더링, shorted 컴포넌트 렌더링. 나라가 변경됨. 자, 그 다음에 점수 올려볼게요. 타. 두 번 눌렀어. 앱 컴포넌트 렌더링, shorted 컴포넌트 렌더링. 나라가 업데이트 되진 않았어. 앱 컴포넌트 렌더링, show 컴포넌트 렌더링. 나라가 업데이트가 되진 않고 얘가 업데이트 됐어요. 얘가 바뀌니까 앱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됐어요. 근데 그 안에 서브 컴포넌트가 같이 있으니까 서브도 리렌더링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이걸 하지 못하게 하세요. 서브 컴포넌트는 업데이트가 될 필요가 없죠. 그죠? 얘를 메모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메모. 얘도 메모리에다가 기록해놓고 바뀌기 전까지 안 바뀌게 하는 거예요. 넣어볼게요. 여기 글을 전달 값을 하나 넣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요, 중괄호 하시고요. txt라고 하고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값을 저쪽에서 넘기게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X 잘라내시고 요 H1 사이에 txt를 이렇게 안에다가 쓰게끔 해주시고 지금 잘라내세요. 안에 있는 글을.
위에다가 이제 보내주는 값으로 여러분들이 txt에다 담아서 보내면 되는 거죠. show txt. 네. 그래서 띠리릭 띡띡 띠리릭 보통 이제 컴포넌트한테 값을 보내는 게 흔한 일이니까 여기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올라가요. 여기에 보낼 때 이제 저거 컨트롤 스페이스 txt 보내라고 하지. txt 여기 지우고 좀 전에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를 보내라고. 보내서 타이틀을 만들어줘라. 그죠? 그냥 글자만 지키면 좀 재미가 없어서 요 앞에 축구공 하나만 넣어줄게요. 축구공. 축구공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축구공. 축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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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공. 어디서 본 것 같아? 어디 있지? 축구공, 축구공. 여기 있었어. 축구공. 축구공 못 찾으신 분은 제 축구공 넣어드릴게요. 축구공 가져가세요. 축구공을 앞뒤에다 놓을게요. 이렇게. 축구공. 축구공 넣어줬어요? 그래서 다시 나오는 거 확인. 오케이.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공 앞뒤에 있죠? 네, 이 상태에서 다시 볼게요. 자, 리렌더링이 처음에 렌더링이 되면서 COT까지 렌더링이 됐고요. 국적 변경 딱 하니까 네, 앱과 쇼 렌더링 나라가 변경됐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바꾸니까 짠! 네, 앱하고 쇼 렌더링이 나왔고요. 근데 국적 변경하는 거는 안 떴죠,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또 얘가 렌더링 돼요. 그래서 쇼tit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하지 않게 내가 만들어 줄게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변경사항이 없는 밑에 이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변경 초기 세팅 후 변경 내용이 없는 서브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react.memo 요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메모 안에 함수 구역이 들어가요. 이렇게 메모 안에 함수 구역이 들어갑니다.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네, 엔터 한번 더 칠게요. 네, 이렇게 생겼다고. 메모. 네, 그래서 메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주의사항은 이겁니다. 주의사항 이걸 줄 때 주의사항 함수가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할당형으로 만들어져야 함. 할당형으로 만들어져야 돼. 컴포넌트가. 컴포넌트를요, 할당형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정말 많아. 제가 지금까지 다 선언형으로 만들고 있죠. 펑션, 컴포넌트명,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만들고요.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할당형으로 해야지 뭐 이런 거 만들 때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편한 점 때문에 그렇게 쓰거든요. 펑션, 키워드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다가 콘스트, showtit 여기에다가 할당, 이퀄 그래서 뒤에 화살표 이렇게 그리고 맨 끝에 세미콜론 물론 안 해도 뭐라고 안 걸릴 수 있겠지만 얘는 변수에 할당한 거니까 세미콜론 저는 꼭 해줍니다. 이런 것까지 챙기세요. 네. 할당했으니까 명령문이잖아 이거. 요렇게 많이 만들. 근데 유즈 메모를 쓰려면 할당형으로 만들어져야만 쓸 수 있어요. 네. 메모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렇게 만드세요. 지금 바꾼 거 뭐예요? 콘스트 넣고요. 펑션 지우고 요 변수 사이에 이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소가로 중가로 사이에 화살표 넣고요. 이건 신경 안 쓰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난 할당을 했으니까 함수를 할당했으니까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주는 하나의 문장이다. 이건 실행문이잖아요. 실행문. 실행문입니다. 근데 얘는 선언적 함수를 만드는 거나 선언적으로 컴포넌트를 만드는 거나 미리 읽어드리는 건 똑같거든요. 처음에 읽어드려요. 그런데 얘는 만드는 순간 여기서 할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호출할 수 있어요? 위에서요? 위에서 얘 호출할 수 있냐고요? 지금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꾸었을 때. 에러 안 나는데? 에러 안 나잖아. 에러 안 나죠? 네. 에러가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가 요 순간에 얘가 위에 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얘는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호출은 위에서 여기 그 부모 컴포넌트에서 얘를 호출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네, 여기서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되는 이유는 얘를 호출하는 게 밑에 쪽에서 호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는 거예요. 앱을 호출할 때는 이미 렌더링 하려고 여기 호출할 때는 얘가 위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순서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자, 여기 밑으로 내려놓고 이건 자, 그럼 여기다가 유저 지금 계속 똑같이 리렌더링 되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쇼tit 컴포넌트가 계속 나와요. 네, 얘가 뭐 점수 바꿔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예. 왜냐면 앱 컴포넌트 자체가 리렌더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같이 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뛰니까 너도 뛰어. 이런 거죠. 안 돼. 그럴 수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리액트 쓸게요. react 점 메 이쪽 메모 쓰니까 유즈 메모도 보이고 메모도 보이는데 이 메모는 컴포넌트 함수를 묶어서 할당할 때 쓰는 메모예요. 그래서 유즈 메모가 아니라 그냥 메모라고 돼 있어요. 네. 메일수브 그래서 메모 유즈 메모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문법 에러 나요. 찌글찌글 표시 나오죠? 왜? 괄호 안에 얘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함수를 괄호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여길 괄호로 묶으세요. 메모에 해당되는 리액트 메모에 해당되는 소괄호예요. 이걸 해주셔야지 문법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드세요. 소괄호를 영역 잡고 소괄호 딱 시작 소괄호 하면 닫히는 것까지 나오죠. 이렇게 그래 놓고 확인해 봅니다. 다 된 거예요. 이제 다 된 밥입니다. 네, 처음에 차 새로 고쳤을 때, 네, 처음에는 불러오는 게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국적 변경, 짠, 나라가 변경. 서브 컴포넌트 리렌더링 안 되죠. 보세요. 그리고 점수 올려보세요.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두구두구두구두구 뚜루루루 보시면 얘만 앱 컴포넌트는 상태 변수가 바뀌니까 리렌더링 되는 게 맞고요. 당연하고요. 근데 서브 컴포넌트는 바뀐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메모 시켰습니다. 됐습니까? 메모이제이션의 생 기초를 했습니다. 오늘. 이게 생 기초예요. 바닥에 깔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컴포넌트도 이제 메모이제이션 적용을 점차 해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메모이제이션 마무리합니다. 제가 여기 그 뭐지? 컴포넌트 리렌더링 방지하기 위한 리액트 메모를 설명드리면서 컴포넌트가 할당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함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는 의미로 함수형 컴포넌트 두 가지 유형, 선언적 함수, 선언적 함수형 컴포넌트, 펑션 이렇게 이름 쓰는 거, 화살표 함수형 컴포넌트. 내가 말을 줄이느라고 화살표 함수형 컴포넌트라고 말을 했는데 화살표 함수가 아닐 수도 있죠. 펑션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명 함수 할당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밑에다가 그냥 참고로 넣어 놓겠습니다. 참고로 톡에다 넣었어요. 네, 여기
show with 컴포넌트 하위에. 그리고 모든 얘기가 지금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예컨대 여기 전달하는 요 변수 있잖아요. 이게 함수가 들어오면 메모이제이션이 안 돼요. 되게 재밌죠? 여기에 들어오는 애가 함수면 메모이제이션이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왜 매번 갱신된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아까 이 말을 한 게 있는데 뭐뭐뭐뭐는 주소가 일단 배열, 객체, 함수도 주소가 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함수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변수에 담을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 어쨌든 담기거든요. 담기는 순간 주소값이 새로 할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함수를 넘기는 애는 매번 주소값이 바뀐 게 새로운 값이라고 생각해서 메모이제이션이 안 돼. 네. 그건 이제 다른 대책이죠. 여기다 함수를 넣게 되면. 네, 그런 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메모이제이션 라이프 사이클 정리하는 부분에 제가 쓴 말에 그 말도 써 있어요. react.memo. 근데 얘는 왜 react.memo일까요? use memo. 얘는 왜 react.memo일까요? 우리가 설치형으로 쓸 때도 react.memo로 써야 돼서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쓸 때 또 보시면 알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주의, 함수를 전달할 경우 매번 새로운 값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이 계속 안 되고 리렌더링이 계속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겠지? 네, 여기까지 메모이제이션은 일단락 마무리 했습니다. 저희가. 네, 마무리.